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극동 지역입니다. 남한 면적의 75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 지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반정부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의 중심지인 하바롭스크주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푸틴은 낙후된 극동을 개발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며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동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춥고 낙후된 지역인 줄만 알았는데 극동이 북극 항로만 개척하면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이자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보물 같은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극동을 개발하기 위해 누구보다 한국이 필요한 입장인데요.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제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 전권 대표는 쿠릴 열도의 면세 특구에 대해 한국의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쿠릴 열도 면세 특구 개발에 한국을 초청했다. 쿠릴 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들려는 목적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면세 특구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강하게 흔들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일부를 놓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러시아 역시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새 미사일을 쿠릴 열도에 배치하는 등 러시아와 일본이 일촉즉발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쿠릴 열도 4개 도서 중 하나인 이투르프를 방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부담을 대부분 면제하는 면세 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면세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쿠릴 열도 4개 도서를 일본에 이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즉각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에도 쿠릴 열도 4개 도서 중 하나인 쿠나시르 주변에서 1개월 동안 사격 훈련을 하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민한 지역인 쿠릴 열도 개발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게 투자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방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투자가 들어오면 러시아와의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상관없이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러브콜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입니다. 최근 한국의 북방 시장 진출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을 위한 9개 분야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9개 분야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극해 연안 항로를 개발하고 유럽으로 가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된다면 이 지역은 세계의 제조 공장이나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세 나라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수출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22,000km의 항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동 북극해 항로가 개설될 경우 물류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요즘 시진핑의 중국과 가까운데 어째서 중국과 극동을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극동 지역에 위치한 헤이샤즈 섬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소련이 점거했습니다. 중국은 1954년부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러시아가 내줄 리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한 뒤 여러 차례 소련과 국경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헤이샤즈 섬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소련은 매번 거부했고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극동 개발을 공동으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외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한국을 초청하고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G8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오자 화들짝 놀란 일본은 한국이 주요 정상회의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철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러시아가 주요 정상회의에 들어오려는 것을 대놓고 무시하며 반대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1991년 G7 정상회의에서 영국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놓고 딴지를 겁니다. 일러 사이에는 북방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평화조약도 맺어지지 않았다. 선진 7개국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가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며 러시아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G7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존재감을 높여갑니다. 처음에는 초청국으로서 일부 토의에만 초대받았지만 1994년부터는 정치 분과 토의에 공식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G7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G7 정상은 러시아를 빼고 의견을 조율했을 정도로 러시아를 차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러시아는 정식으로 G8 국가가 됩니다. 그 사이 일본은 집요하게 다각도로 러시아의 정식 가입을 반대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G8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러시아는 우리는 G8 체제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쿨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대놓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무시해왔으니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한국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의 극동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의 수소 생산 잠재력과 한국의 운송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현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러시아 극동의 심장인 블라디보스톡에 거점을 마련하고 물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서쪽 끝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전기 급행 화물 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의 물류 시스템은 이제 러시아 동서를 넘어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이제프스크 등 내륙까지도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을 전기차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과 전기차 기업들에게 정말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세계적인 리튬 자원을 보유한 국가라 니켈, 코발트 생산 업체들이 포진해 있어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GM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해 연간 1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미 세스트로레츠크에도 연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러시아에서만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은 러시아가 대접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더구나 극동의 낙후된 의료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는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필요했고 한국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연해주 루스키 섬에 국제의료특구를 조성 중인데 이곳에 한국 의료인과 병원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는 일본은 조바심이 날 테지만 30년 전 러시아를 무시하고 정상회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반대했던 일본에게 현재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